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계산이 분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너 한 명을 축출을 하기 위하여 마라라고에서부터 5,000마일을 날아가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라이너 중의 한 명이 리사 몰코프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의 2020년 선거에 반대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알래스카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계산 분명하네요. 국회의원과 미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가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해킹 피해 규모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과 연방기관이 작년 연말에 발생하였던 소라윈저 해킹 사건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도 그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방기관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 미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해킹 피해 통신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의회정보통신위원회와 양당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소라윈저의 해킹을 통하여 부족한 법안에 대하여 제고하고 입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지난주 의원들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수천 개의 미국 회사와 정부기관에 접근의 통로가 되었던 소라윈저의 최고 기술 임원과 CEO를 국회 청문회에 소환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18,000개의 정부기관과 500여 개의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은 러시아 요원에 의하여 해킹을 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9개의 연방기관과 100여 개의 기업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발견하고 보도하였던 파이어아이의 CEO인 케빈 맨디아는 말하기를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기관과 회사는 보고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설명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의 해킹이 발생하였을 시 그냥 매스컴에 의한 일반적인 보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아칸사스주 탐 카튼 상원의원이 토요일 상원에서 통과시킨 스티뮬러스 체계에 관한 잘못된 모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서민들의 수익 감소로 인한 생활비 보조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도 않게 수감자를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테러범, 종신범과 같은 살인자들에게도 1,400불씩 하는 것에 대하여 루지애나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수감자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조항을 민주당이 50대 49로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1,400불이 수감자들에게도 가결되었고 테러범들에게도 1,400불씩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은 1,400불을 한 번 받는 것으로 이번에 끝이 나지만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학교 가는 그날까지 매주 1,400불씩 지급하라는 이상한 법안을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 공무원들은 매주 1,400불씩 한 달에 6,000불을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한 번 1,400불로 끝나고 연방 공무원들은 한 달에 5,600불씩 꾸준히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 의하면 조셉 존스와 에드워드 슈멘타가 ISIS의 단테러 작동용 핸드폰 제공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친이슬람적인 인물들로서 2018년 대테러 작전 중에 잠복 근무 중이던 FBI 요원에게 폭탄 테러 작동용 셀룰라 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그간의 기록을 본 이후로는 배심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12년형을 살아야 되며 배심원들이 본 그 비디오 내용에 보게 되면 이들은 참수 현장 비디오와 또 그들이 환호하며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이들이 이슬람 테러 분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12년을 연방교도소 관타나모에서 살아야 됩니다. 2022년 와이오밍주 하원 선거에서 척 그레이가 리즈 체인을 대신하여 공화당 경선에 나서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트윗 내용을 보게 되면 리즈 체이니는 더 이상 우리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DC 엘리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우리 와이오밍 공화당원들을 자기 정치적 입지의 디딤돌로만 여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와이오밍 주민을 위하여 나서겠다고 경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1월 말에 거의 모든 병실이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병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이후에 병원에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환자 중에 99.5% 이상이 전부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팔러실레 즉 주정부 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민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전년 대비인 2019년도를 대비하였을 때는 649%의 인구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운송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월이라고 미국에서 그 이사할 때 빌리는 이삿짐 트럭이 있습니다. 그 유월 비용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라소타 플로리다까지 가는 것은 4,295불이나 플로리다 세라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것은 1,595불입니다. 즉 가면 안 온다는 소리죠.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최근 4개 이상의 매개체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과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만 골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백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의한 허위정보 활동을 감시하는 국무부 소속의 글로벌 참여 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4개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29명이 사망한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42,000명의 노인을 포함한 심각한 기저질환 환자들 제1차 투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결과 29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